3월 28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3월 27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26일 람딩성 보건부가 55,179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중 62,043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전일 대비 11,208건 감소하였습니다. 단독 1일 12명 때문에 7일 격리국 지정.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분노.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로 베트남발 한국 입국자 중 하루 평균 12명이 확진되어 최근 가장 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12명이 많은 수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지만 다만 자꾸 기사들이 살을 붙인다고 상호주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라고 토를 단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관광 어떤 방법으로 회생하나? 응우옌 반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또이지 온라인의 인터뷰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 코로나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객 시장은 아직 유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관광 준비가 된 한국 관광객은 돌아가면 격리해야 해서 또한 아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이전 유럽 관광객 중 선두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시피 한국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한국 정부의 보복로 운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작 피해는 한국 자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베트남 한국 교민을 싫어해서 보복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유학 목적 외국인은 격리 면제가 불가했었을 정도로 자가격리 면제는 외국인에게 엄격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은 격리 이전 비자 발급만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격리 면제 이후에는 과연 언제까지 할까?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한국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베트남의 관광 성수기인 4월 한 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4월 30일부터의 남부해방일과 노동절 연휴 4일이 피크인데 사파와 푸꾸옥 등의 고급 호텔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만 매주 회의를 통해 변경한다고 하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2명이 한 달 이상 예외 지정을 할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PCR 검사 상황이 개선되거나 주말에 박항서 감독의 통역사도 일본에서 격리되었지요. 한국의 치료제 보급 상황이 개선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반구의 FAC 회장 출국 일시 금지. 공안부 수사기관은 일부 내용 확인을 위해 찡반구의 회장에게 한 달간 출국 금지 결정을 내리고 출두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1월 10일 공시 없이 FAC 주식 7,480만 주를 불법 매각한 사실로 벌금 15억 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75년생으로 빈폭성 출신이며 FAC 그룹 회장일 뿐만 아니라 벤부 항공의 지분 80%를 소유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28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후 FAC 주식은 1억 7천만여 주가 매도되어 바닥이라 여기고 매수하는 분위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국제수배범 하노이에서 체포돼 2년여간의 은신 끝에 국제수배자인 김진기를 하노이에서 체포했습니다. 3월 28일 공안부 형사경찰국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규정에 따라 한국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타즈 C&M의 대표이사로 충북 음성군의 공장이 여러 육가공 특허를 취득하여 저품질 육류를 고품질로 가공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매월 3%의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약 1,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500억 원을 사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 범행 후 2020년 베트남에 입국하여 전국을 다니며 차명으로 집을 빌리고 은신했었습니다.
3월 27일 8시 규본 베트남 수색팀은 남뜰리엠 군 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다낭 중심가 지하터널 개통. 3월 28일 아침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쩐티리 교서쪽 약 1km 길이의 지하터널을 개통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항에서 승객을 보다 편하게 이송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하도로는 폭 14.5m로 양방향 2차선이며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총 투자금 7,230억 동이 들었으며 지상에는 원형 교차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다낭시 해방 47주년과 중앙직할시 승격 25년을 기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지연을 겪으면서 2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피곤한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